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자입니다. 저희 2부에서는 일단은 오늘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종목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도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이성배 이렇게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참여들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어떤 이슈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볼 건데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서 오늘 수혜주들이 또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샘표 같은 종목들도 올라왔었는데요.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미국의 멕시코 관세 폭탄 예고에 오늘장에서 주르륵 미끄러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응 전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들을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너무나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서 내일 바로 내일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내일 오신다면서요? 저는 다 소문 났어요 이미. 그런가요? 오신다고 해. 근데 뭐 어머님 생신이라고 못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네, 보통 내일 거짓말 하시는 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내일 정말 네. 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가족들과 식사가 있어서 내일 제가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지만 다음번 강연회에는 대구는 오신다면서요? 네? 대구는 오신다면서요? 대구 강연회 때는 네. 제가 한번 네. 생각을 KTX 해보도록. 타고 오세요. 네,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재훈 위원님 내일 와 토요일인데도 또 쉬지도 않으시고 그것도 또 이른 시간에 2시부터 우리 투자자분들을 만나 뵈신다면서요. 어떤 주제로 좀 적극적으로 좀 강연을 해주실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주제는 저 밑에 나와 있죠.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제 베팅하라. 이 부분들인데요. 제가 그 방송에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6월 달에는 아마 IT 쪽 섹터는 필히 담아 놓으셔야 될 거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를.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섹터군들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은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종목에 있어서는 수익률 게임이 계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투자 마인드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럼 투자 마인드로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트레이드맨 이슈앤 전략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에게 대두 관세 부과를 이제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히토류보다 이제는 대두 카드를 좀 먼저 꺼내들었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래도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길게 봐도 될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는지 말씀 좀 나눠주실까요? 사실 이게 그 테마성 종목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적인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 있게 볼 만한 뭐 종목이 있을까요?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나마 좀 생각하면은 그 대두를 거의 뭐 미국산 대두를 사료용으로 사용을 많이 한다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료 관련 주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중에 이제 우성 사료가 가장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 좀 다 시세를 좀 일정 부분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한일 사료 등이 이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또
결과적으로 원재료 가격을 싸게 해서 사료를 만들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가격도 좀 내려갈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이쪽이 돼지열병하고 또 같이 또 엮여 있는 데다가 또 돼지열병이 또 북한까지 창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이 대두 관련주가 돼지열병 관련 섹터랑 좀 엮여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차라리 그냥 사료 관련주를 노리기보다는 그냥 이 육계 관련주를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니커도 오늘 상승력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종목 있죠? 동우팜투테이블. 동우팜투테이블도 상승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하림 이런 종목들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 따라잡아서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상승력이 좀 강하게 뽑아줬으니까. 그래서 사료 관련 주들은 이미 좀 상승력이 나와서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림과 뭐 마니커 아니면 동우팜투테이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동우팜투테이블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육계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저평가권에 머물러 있어서 실적도 되게 좋아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부채도 상당히 낮고 1916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1139억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이 중에 한 종목을 노리자라고 한다면 저는 동우팜투테이블을 투자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점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사료주를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우리 그럼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뭐 수혜주가 좀 있을 것 같나요? 일단은 사실 수혜주, 뭐 굳이 한 종목을 뽑으라면 뽑겠지만 이 전반적인 이 섹터 혹은 테마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다음 주 혹은 6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봐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굳이 한 종목을 뽑자면은 사실 이제 대장주인 샘표가 분명 맞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샘표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 있어서 뭐 상승을 이제 급상승으로 이제 출발했다가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을 보인 채 마감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이 샘표라는 기업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PER이 대략 한 5배 정도 수준이고 또 PBR도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이 저평가 국면에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 샘표 이외에도 뭐 이제 한일사료나 뭐 미래생명자원, 그밖에 뭐 현대사료, 우성사료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은 앞서서 얘기한 대로 뭐 대장주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샘표를 이제 분봉상 차트로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오늘 장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개장과 동시에 이런 상승 에너지를 뿜었지만은 반대로 이 하방의 압력도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갭을 그렇게 크게 메꾸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반대로 또 이제 주가의 되돌림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한 차례 정도는 더 뿜어내지 않을까라는 좀 단순히 일회성 재료로 놓고 봤었을 때 이 같은 종목을 조금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샘표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 차트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주가의 위치가 뭐 이렇게 상승 랠리에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 없는 위치에서 이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샘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 쪽에서 대두 수입을 금지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해도 대두 가격이 하락한다,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5월 초에 사실 했었어요. 그러다 급격하게 좀 밀려내려다 지금 되돌림이 좀 주고 있고, 샘표뿐만 아니라 뭐 사조회표도 있는데 사조회표는 합병 부분들 때문에 좀 거래가 정지된 그런 모습들이고요. 결국은 이들 이외에 모두 보면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료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투자적인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짧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뭐 손절도 할 수 있고 수익 실현도 할 수 있고 그런 기술적인 대응이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음 주에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슈에 대한 해답을 세 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장 출발과 동시에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멕시코 관세 폭탄 예고에 이렇게 자동차 업종들도 국내 시장에서도 주룩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관세 카드를 자꾸만 꺼내는 것 같아요. 우리 세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동차주들도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이나요? 뭐 이게 자동차주들 사실 이게 관세 폭탄 예고가 했단 말이에요. 저는 화투는 좋아하거든요. 파트너님? 화투요, 화투. 화투. 화투는 좋아하는데 포커는 싫어해요. 제가 이거 얘기를 왜 하는지는 대충 좀 아실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동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폭탄성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들 때문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멕시코 쪽에 저희 공장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생산 라인 쪽이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진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악재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관세 부분들 때문에. 진짜 부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게 일단은 매도를 하고 현금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야겠죠. 저는 원래 좀 물리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물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6월 10날부터 5% 관세 인상하겠다. 그리고 7월 1일 날부터는 10%, 8월 1일 날은 15%, 9월 1일 날 20%, 10월 1일 날은 25%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멕시코 대통령은 일단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추후 진행되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5% 정도는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쪽 원래 자율주행 이슈가 저번 주에 있어서 자동차 쪽에 조금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부품주 쪽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 멕시코 관세 탁 먹이면서 상승 나왔던 게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시고 적당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저평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난 정말 손절이 싫어. 그럼 비중 조율만 좀 해서 평단을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리스크 관리는 일단 피하고 보자. 소라기는 좀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물려있지 말고 일단 뭐 만약에 정말 싼 기업들이 많으니까 나는 좀 손절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좀 해놓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성배 전문위원님은 자동차 섹터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나온 이슈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앞서서 얘기한 이 소나기는 일단 피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같은 이슈는 사실 일회성 재료로 해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향후 이제 25%까지 올리는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자동차 섹터 자체가 저희가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판매량도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이런 추세이고 글로벌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산업 수요에 대한 이제 부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이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이제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하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 자동차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판매 비용도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다 이거죠. 실제로 이 전방 사업 자체가 부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오늘 같은 악재는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동차 추세에서의 자동차 섹터에서의 그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 신차 출시 효과인데 다행히 하반기 뭐 신차가 좀 계획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이 기대감은 분명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피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 쪽의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사실 멕시코 쪽에 수입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그 부분들인데 미국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불법 이민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자국의 완성차 업체까지도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미국의 개장 전에도 지금 GM 주가가 5.5%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크라이슬러 주가도 5% 이상, 포드도
4% 이상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과연 이 자국 쪽의 자국 기업들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이러한 정책을 좀 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 쪽에 있어 생산 라인을 좀 많이 구축을 해 있고 거기에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들도 그쪽으로 같이 현대기아차와 같이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피해는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거기에 있어서 뭐 여전히 부품사들 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지금 가장 밀고 있는 혹은 정부 쪽에서 밀고 있는 수소차 관련주들 이미 한 차례 시세를 하고 난 이후에 바닥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특정적인 이슈라든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제외한다라면 또는 정말 가치적으로 싼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군들은 빼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흐름을 좀 보고 다시 편입 시기를 저울질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빠진다고 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그냥 덜썩 매수라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주의 급락으로 우리나라 시장까지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세요.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모든 상담이 바로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수익. 센스 있는 투자, 샘플러스. 네, 베스트 트레이딩의 오늘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연락 주신 분과 먼저 연결을 좀 해볼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주셨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종목 봐드릴게요. 예, ABL 바이오를 매수를 하셨어요. 예, 매수가가 32,550원 맞으시고요. 예, 비중은 20% 담으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매수하셨나요? 예, 오늘 했어요. 알겠습니다. 매수 잘 하신 건지 빨리 봐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예,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고 나요. 고가에 샀는 것 같아가. 그러니까요.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됐는데 빨리 전문위원님도 연결 좀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의견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썩 좋지는 않은 의견인 것 같아요. 우리 이성배 위원님 받아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ABL 바이오 32,550원에 어제 들어가신 건가요? 예, ABL 바이오는 오늘이요, 오늘, 예. 오늘 들어가셨습니까? 예, 일단은 먼저 ABL 바이오는 다행히 지금 적절한 시기에 전화를 잘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장과 동시에 매도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행히 뭐 매수가 대비 그렇게 큰 손실은 없고 매수가 부근에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시세를 굉장히 많이 분출하기도 했는데 이 시세를 얼만큼 많이 분출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12,200원, 12,500원에서 뭐 37,800원까지 근 4개월가량 대략 한 저점 대비 200% 이상의 시세를 낸 이런 종목이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200%까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더블 이상까지 이렇게 시세를 냈던 종목에 시청자님께서 그 고점 부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되든 어떤 기업이 되든 사실 이렇게 큰 시세가 나고 굉장히 또 이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이슈화되는 이런 종목들 좋다는 이럴 때 이제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셔서 전형적으로 이 고점에서 몰릴 수 있을 법한 이런 매매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사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이제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사실 매도를 하시고 나서
현금화한 이런 종목을 새로운 종목으로 좀 바닥권에서 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회에 있다 해가지고 그래 들어갔어요. 네? 학회요, 학회에 있다 해가지고 예. 그런다 학회 가서 뭐? 암학회가 있었어요. 그럼 암학회에 대한 이런 기대감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가 주가의 이 상승 되돌림을 하는데 그런 좋은 재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재료가 다 소멸됐어요. 네, 맞습니다. 재료 소멸이 맞고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을 좀 강력하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조금 더 일찍 전화를 주셔가지고 잡으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앞으로는 매수 고민 있으신 종목도 저희가 또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조선내화 문자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3509님께서 연락을 주셨고요. 89,0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의 의견이 모두 다르네요. 그런가요? 두 분께서 좋아요가 있으신데 정재훈 위원님. 네.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PBR 자체가 일단 한 배가 터무니없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환경 사업도 하고 있고 부동산 쪽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매수 단가를 89,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89,000원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10만 원대 위에서는 좀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비중이 10%니까 10만 5천 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1차적인 단기 목표가로 좀 10만 5천 원짜리대를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에서는 일부 챙겨놓고 나머지만 정고점 자리대죠. 최근에 형성돼 있던 자리대, 그 자리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약 한 10만 5천 원 정도대에서는 절반 정도 챙겨주고 나머지만 13만 원 언저리까지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지금 약간 좀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타이트하게 9만 원 자리대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캠스 9248님의 종목이고요. 22,850원에 10% 보유하신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휴캠스에 대한 새 전문위원의 의견 먼저 살필게요. 하나, 둘, 셋. 세 분 다 중립 의견이세요? 박정식 위원님. 애매한 위치입니다. 애매한 위치. 일단 실적은 괜찮아요. 지속적으로 흑자가 잘 나고 있고 그리고 자산 가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6,213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8,421억이라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했다 치면은 빠질 폭이 좀 있어요. 만약에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오면 제가 파동을 좀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중장기적 파동으로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평단을 형성한다 생각하신다면 좀 저 밑에 자리까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자리까지 고려를 했을 때 2015년도에 저점 찍었던 14,000원짜리 그 이하 9,200원짜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려간다 생각하고 내려오면은 평단을 17,000원 이하 내지는 15,000원 정도, 14,000원 정도까지 만들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품고 원래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2만 원짜리가 깨지면서 그대로 밀려버리면 어디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질 수 있냐면 17,700원 정도 부분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점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지금 가격
조금 더 밀릴 수 있고 이대로 반등 나올 수가 있는데 25,500원짜리가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5,500원짜리가 깨져버리면은 17,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거는 시장 하락력과 동반해서 밀리겠죠. 근데 슈케임스는 또 시장 하락력이 나오지 않으면은 안 밀려요. 그럼 슈케임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려면 시장도 같이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시장이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 슈케임스는 17,000원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그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보시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25,500원을 기점으로 손절할지 말지 결정하시고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 일단 본절 수준에 빠져나왔다가 재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케임스에 대한 대답을 박정실 의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가도록 하죠. 알파홀딩스 9248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14,300원 비중 10% 담고 계시는데요. 세 분의 의견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다 나빠요 의견이신데요. 우리 이성배 위원께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실이 크시거든요. 네, 14,3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사실 이제 거의 뭐 최고점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알파홀딩스 관련해서는 이 그동안 이제 지금 대략 한 12월 달에 진입하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근 5개월 동안 뭐 그렇게 뭐 호재 혹은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오히려 이제 하방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사실 이제 일봉상뿐만이 아니고 주봉상으로 전환해도 완전하게 이제 역별로 굳은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열릴 것 같은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월봉상으로 전환해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바닥에선 조금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하겠다라는 그 라인 때조차도 지금 이제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에 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비중 10% 정도 들어갔고 대략 한 손실이 30%가 조금 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게 이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뭐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서 정리하기 이런 모습보다도 저는 최대한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손절 처리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파홀딩스에 대한 의견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이고요. RFHIC 보겠습니다. 0333님의 보유 종목인데요. 비중이 70%시고 매수가가 28,000원입니다.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중립을 들어주신 정재훈 위원님. 네. 지금 RFHC 성장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할 부분들은 아니에요.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있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화웨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일단 이게 그냥 단기적인 이슈일까?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화웨이 쪽의 이 통신 장비 쪽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 쪽에 있어서 통신 장비 쪽 시장 점유율이 꽤나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화웨이 쪽에 있어서의 미국의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고요. 문제는 매수 단가가 28,000원이에요. 이거 그저께 어제나 그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제 생각엔 들거든요. 자, 급락을 했어요. 단기간에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되돌림이 나왔을 때는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올 것입니다라는 걸 항상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 절반 되돌림이 나왔어요. 절반 되돌림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될 자리 때인데 오히려 이거를 비중을 70%를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겁이 없이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화웨이 쪽이 정말 원만하게 해결이 되게 된다라면 정말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 크게 비중을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4,500원짜리대예요. 24,5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24,500원 자리대를 좀 잡아드리면 손절에 대한 리스크 관리 자리대가 꽤나 큽니다. 그럼 타이트하게 더 잡아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음 주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5G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좀 꽤 크거든요. 이게 차익 관점 어디에서 차익을 해야 될까 저는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고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시청자님은 덜썩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25,500원짜리 때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 일부라도 좀 하세요. 비중 70%는 너무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을 다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지지라인대가 형성이 됐을 때 그 21,000원대 이 이중바닥형을 형성을 해주고 지지를 해준다라면 그때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500원, 25,000원짜리 때 그냥 25,000원으로 할게요. 25,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자라는 거.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반등이 매수가 부분까지 온다고 하면 그 자리대에서도 절반 이상 대폭 줄여놓고 일부만 좀 가져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갈 건데요. 0292님께서는 파세코를 매수를 하셨네요. 1,850원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은 파세코에 대한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빠요 의견이 좀 우세한데 일단은 이제 진짜 여름이에요. 내일부터는 6월이거든요. 네. 파세코 왜 나빠요일까요? 일단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한번 나왔어요. 저는 원래 시세 나온 거 따라잡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따라잡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올라갈 때. 네. 이거 딱 앵커님 스타일이니. 그렇죠? 올라가는 거 따라잡아서 맨날 물리는 스타일. 네, 그런.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저희 많은 네. 개인 투자분들의 또 그런 고충이잖아요. 제가 또 함께 그런 고충을 나눠야지만 또 배트맨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도 받아가실 수가 네.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인간 지표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죠? 예. 인간 지표라고 들어보셨죠? 손절하는 게 거의 뭐 월드 클래스. 그렇죠. 그 인간 지표가 정말 잘 맞는 게 저희 사무실에도 인간 지표가 한 분이 있어요. 참다가 손절하잖아요. 그럼 올라요? 거기가 최바닥이에요. 최바닥에 딱 손절을 치면 거기서부터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그게 혹시 김민재 앵커님이 아닌가. 한 종목 딱 떠오르네요, 머릿속에. 네, 일단은 풀어주시죠. 네, 일단 파세코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고, 근데 이 기업이 일단 석유 스토브, 수출, 그리고 발트인 가전제품 쪽에 좀 유명한 기업이고, 심지식 석유난로랑 그리고 산업용 열풍기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승력이 나온 게 유명한 제품이 하나 또 탄생이 됐어요. 뭡니까? 창문형 에어컨. 예. 최초로 만들었대요.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원룸에서도 또 네.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 창문형 에어컨을 사려고 했는데 벌써 제 지인이 중고 에어컨을 질러갖고 저희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했냐고, 나 이거 살 건데 막 그래서 저도 참 갖고 싶은 제품인데 문제는 파세코가 이미 이제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접근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오늘 9,760원짜리를 터치 후 정확하게 1,600원, 즉 1,7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만 틱틱 짧게 끌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딱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위치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은 자, 여기서 10,000원짜리가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9,700원이 깨질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9,000원짜리, 8,200원짜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기간적으로 또 물려 들어가는 거죠. 저는 또 기술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10,000원짜리가 이탈이 되면은, 즉 다시 한 1,900원, 9,900원 이렇게 밀려버리면 결국 9,700원을 깨고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되돌림은 깬 자리 1,600원, 1,700원짜리 줬으니까 여기서 상승력이 안 나오면 밀린다는 거예요. 한 개 더. 그래서 10,000원을 일단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만약에 이대로 밀리지 않고 상승력이 잘 나오면 일단 1,800원짜리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되, 조금 더 잘 나오면 11,600원짜리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손절 어디? 10,000원. 잘 가면 1,800원. 돌파되면 11,600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노리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세코에 대한 박정식 위원의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문자고요. 2108님의 보유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25% 비중의 매수가는 20만 원이신데 매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세 분의 의견 나눠보고 싶네요. 하나,
둘, 셋. 그래도 꽤 나쁘지는 않은 의견입니다. 이정배 위원님. 네, 셀트리온 상담을 봐드리는데 상담을 봐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코오롱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한미도 그렇고 뭐 저희가 뭐 이게 알만한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런 종목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다 이제 뒤통수를 한 대씩 이제 세게 맞았기 때문에 남은 게 이제 또 한 대 맞을 게 있나 보면은 사실 뭐 이쪽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을 이제 그 부분을 좀 연계를 벗겨놓고 상담을 도와드리게 되면은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 좀 영향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동안 이 약가 인상에 따른 이제 우려감으로 계속해서 좀 주가가 많이 좀 빠졌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 이제 팻말에서 좀 이제 긍정적인 이제 팻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사실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뭐 셀트리온 뭐 램시마 해도 뭐 없었죠. 굉장히 좀 더딘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허주마나 이 트록시마에 관련해서 이 시장 진입에 따른 이 기대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굉장히 좀 큰 이 모멘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신 이 가격대 역시 그렇게 좀 뭐 굉장히 좀 고가에 들어가신 부분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이 뭐 한 차례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보유 의견을 드리고 단기적인 이제 1차 목표가는 제가 이제 22만 원대 라인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분명 또 손절은 준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17만 원대를 이탈할 시에는 우리가 좀 비중을 축소해서 대응을 끊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로 보겠습니다. 3862님 종목 봐드릴게요. KEC를 매수를 하셨는데 1,150원에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정식 위원의 추천주였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저희는 이미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이분께서는 수익 실현 자리를 놓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추천해주신 우리 박정식 위원께서는 좋아요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정재훈 위원님은 중립 의견이신데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KC라는 기업을 저도 작년에 그 거래를 했었어요. 근데 이 흐름을 보면 참 변태같이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보면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쭉 뺐다가 횡보시켜 놓고 한 차례 급등시켜 놨다가 횡보시켜 놨다가 쭉 뺍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빠뜨려 놨거든요. 기술력은 좀 나름대로 있어요. 기술력은 나름대로 있는데 이게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정말 변덕이 좀 심할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싸고 그다음에 이 기업에 했을 때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들이 쓰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당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근데 우선 1,1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매수 포인트는 좀 잘 잡았는데 리스크 관리 자리대만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080원? 1,080원짜리대만 안 깨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버리게 되면 다시 한번 1,000원대 초반까지도 좀 밀릴 수가 있으니까 1,080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짜리대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한 1,3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한 번쯤은 거기서 덜어내놓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갈 건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STI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14,700원에 20% 맞으시죠? 네네, 저예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목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요. 잘 주셨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 만장일치 좋아요 의견이에요. 어머니 박정식 의원 연결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기업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 위치상 보았을 때 네. 시장에 좀 부각은 받고 있거든요. 자기 자산 가치 이상이라서. 네. 그래서 리스크 대응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일단은 지금 원래는
좀 밑에서 잡았으면 좋았는데 네. 지금 올라갈 때 따라 잡으신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13,900원을 기점으로 조금 비중을 축소할지 손절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900원. 차라리 네. 13,900원 깨지면은 네. 일단 버렸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게 더 좋아요. 버티는 것보다. 아시겠죠? 네. 그게 네. 훨씬 더 득되는 겁니다.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13,9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1차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17,500원 자리예요. 17,500원이요? 거기서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단계 더 가면 24,400원 자리까지 상승력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네. 여기까지 상승력이 나오려면 우리 시장이 크게 반등 나와줘야 돼요. 이게 개별적으로 못 갑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17,5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을 일단 기대하시고 손절은 13,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도와주셔서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STI 상담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예, 고려 신용정보 예, 3,881원에 30%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하나, 둘, 셋. 네네. 일단은 이성배 위원께서 좋아요 주셨으니까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일단 수익 보고 계시는 거 먼저 축하드립니다. 하,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고려 신용 정보 이제 상담 도와드리게 되면은 이제 먼저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국내에서 뭐 채권 출신 기업으로는 1위입니다. 실제로 예, 예. 이제 전년도에 매출액만 대략 한 1,000억 원 가량 이제 기록하는 이런 모습도 보고 있고 주 매출이 이제 당연히 이 개인에 대한 이 채권 추심이 아니고 사실 이 법인 채권 추심인데 경기가 어렵고 요즘 뭐 제조업들도 굉장히 폐업률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일 때 경기가 어려울 때 불황일 때 이 추심업도 사실 불황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예, 예, 그만큼 이제 현금화가 돌지 않고 이제 유통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불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신용 정보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보유 주식 양도 굉장히 좀 적고 이 유통 주식도 굉장히 적고 배당도 좋은 이런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성이 조금 안정적인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저는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고려신용정보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좀 다소 어려운 이런 이 주가의 흐름이 중간중간 연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이제 2월 말에도 굉장히 좀 장중에 상한가까지 좀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지만은 굉장히 마이너스로 돌리게 되면서 음봉 전환도 굉장히 좀 큰 형태로 보였던 모습도 예. 있고 2월 달 초에도 굉장히 큰 상승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은 이 개인들은 막판에 다 떨어버리는 이런 모습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 같은 부분이 예, 또 한 차례 더 번씩. 나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그 같은 모습에 현혹되거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해서 더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보다 주가 핸들링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 보셨을 때 지금 비중이 30%나 되니까는 1차적으로 비중을 뭐 15%든 20%까지 좀 줄여 나가셨고 남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소량의 비중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는 전략을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저께 그 기사가 하나 났는데, 네. 일단 신용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을 갖다가 정부에서 조이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와 이 회사의 연관성은 없나요? 굳이 찾자라고 하게 되면 그 어제 만약에 기사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제장 혹은 오늘장에서 분명히 주가의 연계가 만약에 그렇게 짜여 있다면은 테마성으로 상승 랠리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래량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런 테마성으로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하셨던 또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뉴스와 연관은 그렇게 좀 거리를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인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어저께 네. 그 9일 제지로 이제 상담을 받았었는데, 네네. 예, 오늘 손절하라고 하셔가지고 손절을 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우조선 해양으로 좀 원래 예전부터 제가 좀 주의 깊게 봐왔던 이제 회사라, 아, 예, 좀 지금 다시 좀 들어가긴 했는데, 네. 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좀 그런 걸 좀 궁금해가지고, 예, 잘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잘 주셨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저희 방송 시청을 하셨는데 네. 자주자주 시청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국외제주 손절하시면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대우조선 해양으로 얼마나 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떡해요? 우리 정재영 위원님이 나빠해 주셨는데 정재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손절하라고 했죠? 네네. 네, 그래서 손절해서 사신 게 대우조선해양. 아, 그죠? 네. 관심 있게 보셨었고 네네. 어떤 면에서 관심을 좀 갖고 보셨어요? 저희 나라가 이제 조선으로는 네. 좀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네. 좀 예, 기술력이라든가 좀 인정받는 부분이 있어서 네. 예, 과거에 이제 좀 대우조선이 좀 예, 그 시장에서 좀 그렇게 좀 저평가됐다가 이제 다시 조금 반등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단기적으로 좀 봤거든요. 단기, 장기, 길게? 장기요. 그러니까 길게. 네네네. 자, 잘 들어보세요. 네네. 예전에는 조선의 기술은 일본이 최강이었어요. 그죠? 네네. 일본이 최강이었는데 한국이 열심히 해서 한국이 최강이 됐어요. 네네네.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아,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막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대우조선양이 현대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죠? 네네. 그런 지금 현대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우조선양이 LNG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경기가 지금 좋나요, 나쁜가요? 그리 썩 좋지는 않아요. 네. 그죠? 네네. 경기가 나쁘게 되면 조선 쪽에 있어요 교체 수요라든가 발주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죠. 그죠? 네네. 그렇게 없다고 좀 보여져요. 아, 두 번째는 네. 해양 플랜트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국내 네. 쪽에 제가 알기로는 해양 플랜트 쪽 해가지고 수익성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 그 부분들이 단점이고 실적 네. 네. 좋아졌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긴 했는데 네네. 예전처럼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당기순이익 기록을 했던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봐왔던 부분들은 좋으나 네. 과거와 지금하고는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그다지 좋지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혹시 네. 추가적으로요. 네. 대우조선이 이제 저희 국가에서 네. 그 이제 뭐 해군 쪽에서 이제 그쪽 조선 관련해가지고 네. 뭐 좀 수급이라든가 수혜를 받거나 그런 거는 좀 소문이 좀 헛소문인 건가요? 저는 원래 이 주식에 있어서 소문으로 사는 게 좋지가 않아요. 아,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네. 이 프로그램 보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네, 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보셨는데 네네. IT 사세요. IT. IT. 장기로 보려면 네. IT 사셔야 돼요. 아, IT 쪽 찾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삼성 쪽과 관련돼 있고 네네. 주가가 안 올라가 있고 실적 나오고 아, 그 기업 찾으세요. 그래서 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익 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전화 주세요. 네. 오픈 채팅방 나가지 마시고 바로 나가시더만. 아, 딱 걸렸어 나한테. 그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업무 보는데 계속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흥! 아, 예, 성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나가신지는 몰랐네요.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봤더니 정재훈 정원위원회 톡방에 바로 입장을 하셨던데, 그래서 너무 기뻤거든요. 다시 한번 입장하셔가지고, 우리 정재훈 위원이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그 반도체 업종이 어떤 종목인지, 초보분이셔가지고 가늠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다시 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셔가지고 꼭 획득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수익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일단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재훈 위원의 무료 강연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 501호에서 열린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023153-2664번 통해서 전화 예약 주신 후에 많은 방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